제22화 허무. 그때까지 함거 옆에 묵묵히 서 있던 장비가 돌연 소리쳤다. 이보시오, 큰형님, 죄도 없는 은사께서 옥으로 끌려가시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비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장비는 큰 소리로 내뱉고는 한쪽에 서 있는 관우를 돌아보았다. 어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했소. 좋소. 정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하겠소. 이까지 벌레집 같은 함거 하나 부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비는 철창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마치 굶주린 범처럼 함거를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다. 현덕의 입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장비, 네 이놈, 무슨 짓이냐? 현덕의 고함 소리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비록 억울할지언정 조정의 명을 받은 죄인이다. 일개 야인의 몸인 내가 감히 무엇을 하려 드느냐? 서슬퍼런 목소리로 꾸짖는 현덕의 눈꼬리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위로하려 해도 위로할 말이 없었다. 철창 너머로 노식의 손을 꽉 움켜쥔 채 현덕 또한 그저 비탄의 눈물에 젖어 있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 가슴 속 울분이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 한들 죄 없는 자가 벌을 받고 악인과 간신들이 제 멋대로 영화를 누리는 법은 없습니다. 현덕이 그를 격려하며 말을 이었다. 해와 달도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고 산의 형세도 안개에 가로막혀 참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누명은 씻겨 나갈 것이며 다시 태평천하를 경축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시운을 기다려 주십시오.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치욕을 참으며 이 시련을 꾹 견디어내셔야 합니다. 고맙네. 노식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다. 뜻밖의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난 탓에 그만 마음이 풀어져 못난 눈물을 보이고 말았구나. 나 같은 자는 이미 늙고 쇠약한 몸이다만 믿는 것은 기공들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 뿐이네. 노식의 눈이 현덕을 향했다. 부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힘써주게나 유비. 해내겠습니다, 스승님. 아하, 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 같은 자도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간신배의 모함을 받아 함거에 갇힌 채 살아있는 치욕을 보이는 불찰을 저지르고 말았네. 노식은 씁쓸하게 덧붙였다. 자네들은 특히 나이도 젊고 세상 경험이 얕은 몸이지. 부디 평소의 처세에 세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네. 전쟁을 각오하고 나선 전장보다 마음을 놓기 쉬운 평상시가 얼마나 더 위험이 많은지 모른다네. 스승님의 훈계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겠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자네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되니 그만. 노식은 이제 그만 가보라는 듯 눈짓으로 현덕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그때까지 함거 옆에 묵묵히 서 있던 장비가 돌연 소리쳤다. 이보시오, 큰형님, 죄도 없는 은사께서 옥으로 끌려가시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비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방금 하신 말씀을 듣자 하니 아까부터 쌓여온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려. 이제 이 장비의 참을성도 바닥이 나서 저기 지키고 있는 광군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함거를 탈취해 노식 어른을 구해냅시다. 장비는 큰 소리로 내뱉고는 한쪽에 서 있는 관우를 돌아보았다. 형님, 어떠소? 그것은 귓속말이나 눈짓으로 주고받는 은밀한 상의가 아니었다. 천지를 향해 내지르는 호통이었다. 아무리 등을 돌린 채 못 본 척하던 강군들이라도 그 소리에는 일제히 일어서며 살기등등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비의 눈에는 그들이 그저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요?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은 저 광군 놈들이 무서운 거요? 장비가 씩씩거리며 외쳤다. 어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했소. 좋소. 정 그렇다면 나 혼자서라도 하겠소. 이까지 벌레집 같은 함거 하나 부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비는 철창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마치 굶주린 범처럼 함거를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다. 평소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고 좀처럼 안색을 바꾸지 않던 현덕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순간 현덕의 입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장비! 네 이놈! 무슨 짓이냐? 현덕의 고함 소리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비록 억울할지언정 조정의 명을 받은 죄인이다. 일개 야인의 몸인 내가 감히 무엇을 하려 드느냐? 사제간의 정이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라 하나 그것은 사사로운 정에 불과할 뿐이다. 현덕의 목소리가 한층 더 스슬퍼렇게 울려 퍼졌다. 하물며 천자의 명이라 한다면 머리로 땅을 치며 엎드려서라도 따라야 하는 법,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율의 제1원칙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찬 명금의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억지로 난동을 부리려 한다면 천자의 신하를 대신해 또한 우리 군율에 비추어 나 유현덕이 먼저 내 목을 칠 것이다. 어떠냐, 장비? 그래도 계속 날뛰겠느냐? 서슬퍼런 목소리로 꾸짖는 현덕의 눈꼬리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 인자하기만 하던 그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혈색과 기계가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백이었다. 함건은 멀리 사라져 갔다. 꾸지람을 듣고 단념한 장비는 뒤편 산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덕은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는 묵묵히 응시했다. 멀어져 가는 스승의 함거를 남몰래 흐르는 눈물 속에서 배웅하고 있었다. 자, 가시지요. 관우가 재촉하며 말을 가까이 붙였다. 현덕은 아무 말 없이 말 위에 올랐다. 노식의 갑작스러운 불행이 정신적으로 꽤 큰 충격이었는지 그는 아 하고 단식하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장비는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본인 나름대로는 올바른 어분으로 행한 일이었으나 뜻밖의 현덕의 노여움을 샀고 형제를 맺고 피를 나눈 이래 처음으로 혹독한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이다.
강군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조소를 퍼부었다. 장비로서는 속이 뒤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되겠어. 우리 대장님은 싸구려 유교 선비 흉내에 너무 취해 계신단 말이야. 장비는 혀를 차며 입을 다물었다. 의기소침해진 모습으로 그저 말의 걸음에 몸을 맡길 뿐이었다. 산골짜기 길을 지나 두 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이르렀다. 관우가 말을 멈추고 현덕을 불렀다. 형님, 관우가 물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광종이고 북쪽으로 향하면 고향 땅과 가까워집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애당초 노식 선생님께서 죄인이 되어 낙양으로 압송되신 마당에 어리를 지켜 그곳으로 원군을 갈 의미도 이제는 사라졌네. 일단은 탁현으로 돌아가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님, 저 역시 아까부터 여러모로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쉽지만 지금은 잠시 항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또 전쟁터로 아무런 공명도 세우지 못했으니 고향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뵙기에도 어쩐지 명목이 없는 기분이네만 돌아가세 탁현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다면 관우는 말머리를 돌려 뒤따라오는 500여 명의 수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북쪽이다. 북쪽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행군 호령을 내린 관우는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아함. 장비는 일부러 커다랗게 하품을 하며 내뱉었다. 대체 우리는 뭘 위해 싸운 거요? 도통 영문을 모르겠군. 이렇게 된 이상 한시라도 빨리 탁현 성 안으로 돌아갔어. 시장 술집에서 오랜만에 멧돼지 넓적다리라도 뜯으며 맛 좋은 술이나 마시고 싶구려. 관우가 언짢은 얼굴로 나무랐다. 이보게, 한 부대의 장수라는 자가 병졸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하지 마라.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요. 자네부터 그런 소리를 하면 군기가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군기가 빠지기 시작한 건 내 탓이 아니오. 강군이니 뭐니 하며 그저 강군이란 말만 나오면 기운 없이 겁이나 집어먹는 인간들 때문이지. 장비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 불만스러운 기색은 현덕도 잘 알고 있었다. 현덕 자신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충만했던 장한 뜻이 꺾여버린 허탈함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나약하게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고 또 자신도 모르게 홍무용의 고운 눈썹과 눈매 등을 남몰래 가슴 속 깊은 곳에 그리며 사기가 꺾인 행군의 허무함과 불만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듯 한쪽 산등성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현덕이 귀를 기울였다. 사방의 산에 메아리 치는 징소리와 북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장비, 어서 가서 살펴보아라. 현덕이 즉시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장비는 말에 채찍질을 하여 산 쪽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돌아온 장비가 보고했다. 광종 방면에서 패해 도망치는 강군을
황건적의 총수 장각의 군대가 대현량사라고 적힌 깃발을 앞세워 기세를 몰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현덕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그렇다면 광종의 강군이 총 패배를 당했단 말이냐? 죄 없는 오식 장군을 함거에 가두어 낙양으로 압송하는 따위의 짓을 저질렀으니 광군이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도적들에게 허점을 찔린 것이 분명하구나. 현덕은 그렇게 개탄했다. 장비는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 관우를 향해 내뱉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오. 강군 자체의 풍조가 오랜 평화에 길들고 약해진 데다 오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이지. 관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현덕에게 의견을 물었다. 형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현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황씨를 받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역적을 토벌하여 백성의 안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시작부터 변치 않는 철칙이다. 관군의 기풍이나 군기를 다스리는 자 중에 마땅치 않은 인물이 있다 하여 관군 자체가 괴멸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말을 마친 현덕은 즉시 원군으로 달려가 산길에서 적의 추격을 차단했다. 그들은 적을 혹독하게 괴롭히는가 하면 기묘한 책략을 부려 장각 대방사의 본진까지 교란했다. 그 틈의 기세를 회복한 강군과 합세하여 50리도 넘게 적군을 추격한 끝에 돌아왔다. 광종에서 패주해 왔던 강군의 대장은 동탁이라는 장군이었다. 가까스로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린 동탁은 막료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저 험한 산세에서 갑자기 우리 군을 도와 적의 후방을 교란한 부대는 누구냐? 아구님에는 틀림없겠다만 어느 부대에 속한 장수들인가? 글쎄요, 어느 부대일까요? 내 놈들도 모른단 말이냐?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수를 만나 직접 물어보겠다. 이리로 불러오너라. 막료는 즉시 현덕 일행에게 동탁의 뜻을 전했다. 현덕은 좌장 관우와 우장 장비를 거느리고 동탁의 면전으로 나아갔다. 동탁은 자리를 권하기도 전에 세 사람의 성명부터 묻더니 이내 신분을 캐물었다. 낙양의 관군 중에 경들과 같은 용장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 보고 들은 것이 적고 식견이 좁아 듣지 못했소만 대체 제장들께서는 어떤 관직에 몸담고 계시는가? 현덕은 꾸밈없이 관직이 없는 신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답했다. 자신들은 정규 강군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 대의를 품고 일어난 한 지방의 어군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탁현 우상천에서 나온 사병들이란 말인가? 결국 잡군이라는 소리군. 동탁의 영대 방식은 말투부터 싹 바뀌었다. 노골적인 경매를 대놓고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아하, 그러냐? 그럼 우리 군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일해봐라. 검료나 수당은 나중에 알아서 처결해 줄 테니까. 동탁은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자신의 위신을 깎아먹는 일이라는 듯 내뱉고는 곧장 장막 안으로 몸을 감추어 버렸다.